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지난주 블록체인 개발자 컨퍼런스 비들 아시아 2024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한데 모여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 시간이었는데 이번 행사를 주최한 크립토 플래닛의 에리카 강 대표와 함께 컨퍼런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비들 아시아라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2018년부터 이제 5회째 지금 올해 진행이 됐고요. 예. 개발자 우선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틀간 진행이 되는 컨퍼런스이고요. 올해는 시그니엘에서 열렸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중심의 컨퍼런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 7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각자 파운더들이나 이제 좀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좀 주요 토픽들을 다루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뭐 참여한 곳들은 뭐 스폰서로 참여한 곳들은 어디가 있었죠? 네. 주요 스폰서들을 보면은 니어 프로토콜이라던가, 그다음에 아노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3년째 이제 주요 스폰서로 참여를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디피니티, 아스타 뭐 등등, 뭐 솔라나도 참여를 했고요. 네네. 스택스라고 그래서 비트코인 L2 프로젝트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스펠링을 찾아보니까 BUIDL이더라고요. 네. 이 BUILD 빌드에서 오타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제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에 행사 소개할 때는 꼭 그 내용을 포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들 오타인 줄 아시고 이제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비들이라는 건 이제 크립토 쪽에서는 이제 웹3 쪽에서는 이제 L이랑 D를 이제 바꿔서 이제 스펠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재미삼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시시콜콜한 빌드 스펠링은 싫다. 네. 우리는 크립토스럽게 우리는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대변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로 이제 2월 말에 진행이 된 이제 가장 큰 개발 컨퍼런스인 Eat Denver라는 컨퍼런스에서 사실 그 단어를 만들었어요. 한 수년 전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올해 연설자들의 이 참가자들의 관심이 유독 더 집중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올해가 역대급 라인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5년째 진행을 하는데 네. 사실 좀 주요 파운드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만 이제 이번에 비탈릭 뷰테린 이더리움의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입니까? 네, 실제로 만든 창시자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국내에 올 일이 많지는 않고 사실 2022년에 제 비드라시아를 좀 진행을 했을 때 네네. 처음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또 대박이 났었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와서 더 좀 주목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군요. 네. 이 무엇보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 트렌드가 뭐 이제 행사 주제고 가장 궁금한데 이번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내용이 좀 여러 가지 토픽들을 저는 좀 다루려고 해요. 아무래도 개발 위주 컨퍼런스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내용이 좀 많이 다루긴 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데이터 가용성이라던가 체인 추상화, 좀 계정 추상화, 비탈릭이 이제 이번에 그 키노트 스피치를 했을 때 네. 계정 추상화에 강조를 했어요. 그 이제 좀 많이 대두가 될 거고 앞으로도 더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네.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좀 AI가 아무래도 AI와 웹3가 어떻게 좀 융합이 될 수 있을까? 또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 많이 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사실 줄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좀 진행됐고 또 이제 올해 한 초반부터 또 밈코인이라고 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문화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기본적인 스탠스라던가 그런 입장 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우려성이라던가 이런 것도 조금 많이 다뤘습니다. 그 도지코인이었나요? 이런 게 밈코인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입소문을 타고서 좀 이게 유행이 된 코인. 네, 사실 가상화폐. 가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의미도 사실은 없고 사용성 이런 게 사실 없는데 어떤 동물이라던가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좀 하이핑을 시키는 게 있어서 사실 찬반 논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의 그 가격이 뭐 오를 건지 내릴 건지 내재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폭발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또 우려가 많죠. 아무래도 장난 위주의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재미가 우선이군요. 예, 아무래도 좀 문화를 같이 즐기자라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다라는 그런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 다만 그 말씀해주신 이제 그 테마들, 주제들 하나씩 살펴보면 아까 그 체인 추상화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계정 추상화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또 그 웹
웹3라고 하셨나요? 이게 예.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웹 2.0, 웹 3.0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 같기도 예, 한데 맞습니다. 예. 둘 사이에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웹 3.0이 웹 3랑 같이 크립토로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이제 일반인들 이해하시기 좀 힘드셔서 웹 3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AI랑 좀 어떻게 이제 같이 상용화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웹 3가 이제 그렇게 주제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계정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수년 전부터 좀 많이 대두가 됐던 토픽인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지갑을 만들다던가 기본적으로 제가 크립토 웹3 쪽을 입문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코인을 어떻게 사며 어떻게 이제 입문을 해야 되는 그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계정을 만드는 데부터 이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탈릭이 좀 많이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해서 이제 네. 그 팀들이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계정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자 이제 그런 기술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제 네. 아마 수년 안에는 충분히 이제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네. 체인 주상화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정 주상화를 넘어서서 이제 체인도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는데 각자 뭐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려면 또 공부를 하려면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각자의 또 원let도 다르고 각자 사용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힘들어서 한 체인으로 통일을 그러니까 해서 체인 자체를 몰라도 될 정도로 공부를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블록체인 이제 앱들이나 그런 게 좀 사용이 편하게 되는 거가 체인 추상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웹3라는 그 기술 기반을 이용해서 체인 추상화죠. 그러니까 체인 대중화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추상화하는 게 약간 abstract. 그러니까 영문으로 하면 사실 chain abstraction이거든요. 그래서 abstract는 이제 압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편리하게 너무 이제 나열을 하면 이제 이해하기도 힘들고 너무 좀 다양한 초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자라는 게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확장된 버전이 이제 계정 추상화라고 하셨죠. 네, 계정 추상화가 체인 추상화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초반 개념은 계정 추상화고 그거에 대한 조금 최근에 발전된 버전이 체인 추상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데이터 가용성 그러니까 뭐 데이터 분산 저장이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더 좀 작은 토픽이긴 했지만 사실 작년 말부터도 좀 이슈가 됐던 거라서 네. 이제 그런 거를 셀레스티아라고 해서 모듈러 블록체인 대표 주작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셀레스티아 대표가 왔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모듈러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데이터 이제 가용성에 대한 이제 강조성도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사용할 때 어떤 체인이 조금 더 저렴하게 또는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셀레스티아랑 니어가 사실 좀 경쟁 주자의 대표 주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파운더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붙여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각자 디베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재미삼아 좀 시켜봤는데요. 네, 그게 좀 사실 작년부터는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 다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큰 토픽이었고,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제가 올해는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데이터 안정성을 위한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석학들이 또 와서 그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군요. 네. 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비트코인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모듈러 경제 이야기도 다뤄졌다고요? 네, 모듈러 경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셀레스티아 팀이 가장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제 모듈러 이제 다들 모듈러 하다 각자 이제 약간 각자의 부분들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좀 뭔가 시너지를 내자 이제 그런 개념이기를 보시면 되고 모듈러 네. 경제에서 한꺼번에 한 체인이 모든 걸 다 이제 해결할 수 없으니 각자의 강조되는 부분 강점들을 이제 통합해서 모듈러 경제를 만들자 약간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L2라고 해서 비트코인 체인 자체는 사실 좀 사용성이 없는 걸로 많이 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스택스라고 이제 아까 스폰서 중 하나였는데 스택스의
파운더인 무니브라고 해서 그분이 와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그 체인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L2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디파이라던가 이제 그런 NFT도 이제 올리고 그래서 좀 활용도가 높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이제 좀 더 그 강조를 하기 위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L2라는 게 그러니까 레이어 2. 네, 맞습니다. 네, 레이어 2. 네, 그냥 단순한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실제 이 생활에서 쓸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 체인, 비트코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체인,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체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인을 좀 더 사용성이 좀 가능하게끔 더 빨리 사용하게끔 하는 게 L2, 레이어 2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럼 비트코인 레이어 2로 좀 더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 기술이 발전을 하면 비트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날도 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너무 비싸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산으로 많이 좀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활용도가 높고 좀 안정성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비트코인도 충분히 체인으로 또 그래서 사실은 올해 작년부터도 비트코인을 체인을 활용한 이제 레이어 2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스택스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좀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이제 밈코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입소문을 타고 유행을 한 밈코인 미래가 어떻게 전망됐는지도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패널 대담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찬반 토론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반대하시는 분들과 진짜 찬성하시는 분들을 함께 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균형된 의견을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밈코인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일종의 이제 크립토 문화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불건전하거나 조금 더 리스크가 많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밈코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논의가 좀 더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예정돼 있는 그 가상자산 관련 행사도 짧게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제가 행사 기획자로서 좀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홍콩에서 또 진행이 좀 크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도 웹3 페스티벌이라고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지금 이미 아마 오늘 시작했을 겁니다. 그건 진행이 됐고 제가 진행한 컨퍼런스는 사실 비들아시아는 27일, 28일날 진행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커톤을 좀 진행을 했어요. 이드 서울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화여대에서 열린 She-Fi Seoul Summit이라고 여성 또 행사 여성들을 위한 그 컨퍼런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통틀어서 비들 위크라고 제가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한 10일간 진행이 된 비들 위크는 이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뭐 홍콩 다른 아시아 지역이라던가 일본에서 또 많이 열려서 사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벨지움에서 열릴 EDCC라고 해서 또 좀 엄청 큰 이더리움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 컨퍼런스도 관심 가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